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후반의 워킹맘입니다. 애 키우며 돈 벌고 살림하랴 안 그래도 바쁜데 어쩜 이렇게 주변에서는 우리 식구들끼리만 잘 살게 놔두지를 않는 걸까요? 이 얘기가 무슨 말인가 하면 바로 우리 시댁 때문이에요. 다른 집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우리 시댁 사람들은 저와 남편, 아이 이렇게 세 식구만 잘 먹고 잘 사는 걸 못 보시더라고요. 특히나 어머니는 상견례 때 하셨던 말씀과 이후의 행동이 너무 달라지셔서 저는 웬만하면 어머니랑 잘 안 보고 살려고 한답니다. 당시에 이런 말씀을 하셨던 걸 떠올려 보니 정말 기가 찰 정도예요. 예, 영미야. 나는 정말 바라는 것 하나도 없어. 니네가 부부가 되어서 둘끼리만 잘 살면 바랄 게 하나도 없다. 그게 효도지 뭐냐? 요즘 세상에 시집살이고 뭐고 그런 거 해봤자 뭐 하겠냐고. 감정만 상하지. 나 그렇게 뒤처진 사람 아니다. 너는 시어머니 잘 만난 줄 알아.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하도 본인을 추켜 세우시는데 그냥 저는 그런가 보다 했어요. 사실 결혼할 생각이 없었는데 남편이 엄청나게 결혼을 추진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도 친정 엄마가 반대하고 또 반대했었고요. 엄마의 이 말을 생각하면 아직도 제가 그때 왜 결혼 결정을 쉽게 했는지 후회가 돼요. 영미야, 너 뭐가 그렇게 급해서 빨리 결혼해? 그 집 큰아들도 아직 장가도 안 갔다며. 그럼 아무리 네가 둘째 아들한테 시집 간다고 해도 결국 네가 맏며느리 역할 해야 해. 엄마가 네 할머니한테 얼마나 시달리면서 살았는지 알지? 웬만하면 늦게 해. 결혼 빨라서 좋을 거 하나도 없어. 엄마의 이런 말을 듣고 또 그 지긋지긋한 옛날 시집살이 얘기가 시작되는 게 싫어서 저는 그냥 넘어갔어요. 2살 차이 나는 남편이 그렇게 싫지도 않았고 주변에 노산으로 고생하는 언니들을 보니까 생각이 많았거든요. 기왕이면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결혼할 환경이 되면 그때 빨리 하는 게 나을 것 같았답니다. 결과적으로 이 생각은 틀리지는 않았어요. 왜냐면 식을 올리고 난 뒤 저와 남편 사이에는 1년이 되도록 아기가 생기지 않았거든요. 둘 다 젊은 나이에 결혼한 편인데도 이유를 알 수 없이 임신이 안 되었어요. 예상외의 상황에 놀란 제가 너무 낙심하자 남편은 이런 부분을 달래주겠다고 엄청 위로했었답니다. 자기야, 너무 그러지 마. 우리 아직 젊잖아. 둘 다 지금 너무 마음이 급해서 더 아기 천사가 안 오는 것 같아. 그러지 말고 마음 편하게 갖자, 응? 그런 남편을 보면서 저는 마냥 안심할 수 없었던 게 신혼 초부터 어머니가 닥달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본인의 말은 죽어라 안 들어주는 장남은 그냥 넘기고 그나마 결혼한 둘째 아들네 부부한테 바라는 게 많으셨어요. 예, 니네 왜 아직도 애기가 안 들어서는 거냐? 결혼한 지 얼마나 됐는데 애가 없어. 벌써 3개월이나 지났어. 영미야, 우리 집이 어떤 가문인지 모르나 본데 니들 결혼식 때 다녀갔던 친척 어른들이 나한테 계속 전화도 하고 난리도 아니다. 왜 후손 소식이 없냐고 말이야. 내가 뭐라도 대답할 말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머니는 툭 하면 이렇게 전화를 걸어대시고 제 속을 막 뒤집으시는 거예요. 이 당시엔 저도 직장을 다니고 있었고 할 일이 많았는데 다짜고짜 늘 전화를 걸어대셨어요. 저기 어머니, 저 지금 근무 중인데 나중에 통화하면 안 될까요? 그래? 회사야? 일하는 중이니? 근데 너 산부인과는 가봤어? 산부인과 갈 때는 여자인 너 혼자만 가는 거다. 괜히 네 남편 데리고 비뇨기 가니 어디 가서 둘 다 같이 검사 받아본다고 주접 떨지 말고 임신은 여자가 하는 거니까 너만 검사 받아보면 되는 거야. 내가 이번에 임신에 좋다는 약 받아왔어. 어머니는 이렇게 전화 한 번을 끊지 않고 계속 붙들고 계셔서 어떤 날은 제가 모르고 끊은 척하고 끊어버린 날도 있었어요. 전화기가 뜨거워진 상태로 무려 40분이 넘게 떠들고 계셨더라고요. 이런 식으로 통화가 안 되자 어머니는 급기야 제 직장 탓을 하시더군요. 애가 안 들어서는 건 영미 네가 계속 직장 다니니 뭐니 무리해서 그런 거야. 맨날 그 높은 구두를 신고 회사 가네만에 죽을 상을 하고 있으니 애가 들어서려고 하다가도 도망가겠다. 네 남편 월급으로 충분히 살 수 있잖아. 그냥 그거 다 때려치고 집에서 애기나 얼른 가질 준비해라. 어?
어머니는 이렇게 막무가내로 우리 가족 일에 들어와 참견하셨고 참다 못한 저는 결국 남편에게 폭발해버렸어요. 얼마간 말을 안 하고 참고 있다가 저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어머니에게 터져버렸거든요. 그나마 예의를 차린답시고 당사자인 어머니에겐 쏟아내지 않았어요. 이 모든 일의 원인인 남편에게 한바탕 해댔던 거죠. 당신, 내가 어머니에 대해서 아무 말 안 하니까 잘 지내는 줄 알고 있지? 어떻게 오늘 주말인데 당신도 나도 둘 다 직장 다니고 주말에 좀 쉬려는데 이런 날 시댁에 가자고 해? 명절도 아니잖아. 솔직히 말하는 건데 나 매일매일 어머니 전화에 시달리고 있고 임신 언제 하냐고 욕 얻어먹고 있어. 나 이런 기분으로 어머니 얼굴 보면 좋은 소리 안 나올 것 같아. 당신이나 혼자 다녀와. 남편은 이 말을 듣더니 전혀 상상도 못했던 일이라 그런지 엄청 기겁하는 얼굴이더라고요. 엄마가? 너한테 맨날 그렇게 전화를 했어? 아니, 영미야, 저기 미안해. 그런 일이 있었다니. 아니, 진작에 나한테 말하지 그랬어. 남편은 온통 일그러진 얼굴로 어쩔 줄 몰라 하더니 결국 그날 안방에 들어가서 어머니한테 뭐라 전화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뭔가 결론이 난 듯했어요. 왜냐면 거실에서 씩씩거리던 저에게 오더니 작은 소리로 말을 걸었거든요. 자기야, 내가 엄마한테 말했어. 너한테 부담 주지 말고 그런 전화도 하지 마시라고 말이야. 그리고 우리 집은 내가 알아서 할게. 형도 있고 어차피 특별한 일만 없으면 나만 다녀오면 될 것 같아. 전혀 몰랐어. 신경 쓰게 해서 미안해. 이렇게 말하면서 사태를 수습해 주었으니 이 이상 더 할 말이 없긴 했어요. 그 뒤로 매일 알람같이 울려대던 어머니 전화는 끊어졌고 우리는 좀 더 있다가 결혼 1년이 지나서 드디어 임신 소식을 알리게 되었답니다. 그런 와중에 시댁에는 나름의 경사가 또 일어났는데 이 소식을 듣고 저도 좀 놀라긴 했어요. 아무리 우리 남편 형제고 저의 시아주버님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저렇게 해서 장가는 가실까, 재구실을 하실 수 있을까 몰래 생각했던 부분이 있었거든요. 이 소식은 어머니를 통해 듣게 되었답니다. 아이고, 니네 아주버님 장가 간다. 니들 임신도 하고 니 아주버님 장가도 가고 대체 이게 무슨 겹경사냐, 겹경사야. 내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어, 여한이. 하지만 이 여한이 없다는 말 역시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걸 알아차리는 데에는 시간이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우리 어머니는 정말 지독한 욕심쟁이라는 게 하나도 심한 말이 아닌 이유는요. 저때 아주버님은 무려 혼전 임신으로 결혼 소식을 알린 거였거든요. 그럼 늦게 결혼한 큰아들 내도 아이가 있고 둘째 아들 내도 아이가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이후로 아이를 낳고 몸조리 중인 저에게 애 낳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이런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에는 제 몸조리를 도우러 왔던 친정엄마까지 같이 듣고 화내는 바람에 일이 커져버렸어요. 일단 처음에 어머니가 우리 아들을 낳고 헛소리를 하시는 바람에 그것부터 저와 저의 엄마 심기를 슬그머니 건드렸답니다. 우리 손주 아이고 이쁘네. 너무 예쁘다. 애비 닮아서 이렇게 눈도 크고 뽀얀 거 보소. 아이고 너무 예쁘네 이뻐. 이런 걸 보면 참 우리 엄마도 그냥 넘기면 되는데 그러질 못하는 거예요. 곧장 바로 반박했거든요. 어머 사돈, 말씀 서운하게 하시네요. 처다들은 엄마 닮는 거예요. 저 찐한 쌍꺼풀은 누가 봐도 엄마인 우리 영미 거지. 최서방 눈이 어디 저렇답니까? 엄마는 예전부터 저한테 우리 어머니 얘기 듣고 쌓인 게 많아서 벼르고 있던 차에 직접 마주하니 더 열이 오른 것 같았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또 철없는 소리를 해버리신 거죠. 순간 너무 망측스럽고 천박한 발언이 이어져서 저와 엄마는 순간적으로 귀를 의심할 정도였어요. 아이고 사돈, 억울하시면 딸 보고 아들 하나 더 낳아달라 하세요. 이제 하나 낳았으니 또 낳을 때 됐잖아요. 그 몸조리니 뭐니 그런 거 번잡스럽게 한다고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얘네들 얼른 둘째 만들 틈은 주셔야죠. 장모님이 수시로 드나드니 우리 아들 얼마나 불편하겠냐고요. 세상에, 막달에 임신 중독 경고도 받고 수술로 출산해서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는 며느리한테, 그리고 그 며느리 돌보러 온 친정엄마 앞에서 이게 할 소린가요?
여기다 대고 엄마는 그대로 핏대 세우고 마구마구 소리를 질렀고 결과적으로 한동안 어머니는 또 우리 집에 못 드나들게 되었어요. 사돈, 진짜 듣자 하니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짓거리시는 거예요? 우리 영미 병원에서 위험하다 어쩌다 해서 지금도 저렇게 알아놓고 있는데 뭐 애를 또 낳을 때가 됐다고요? 그럼 사돈이 낳으시구랴. 할미 돼가지고 몸은 멀쩡한가 본데 사돈이 새 임신해서 애기 낳으면 될 거 아니에요? 사돈이 뭔데 남의 딸한테 애기를 가지나 마라 난리예요? 우리 애가 뭐 애 낳는 기계예요? 이렇게 핏대를 높이는 엄마와 지지 않고 똑같이 망언을 덮어붓는 시어머니 사이에서 정말 죽을 맛이더라고요. 쫓겨나다시피 집을 나가신 어머니는 자기 아들한테 전화해서 서럽다고 울어댔고 그나마 다행인 건 남편이 거기서 중립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날 늦게 퇴근해서 들어온 남편은 저에게 또 사과를 하더군요. 아휴, 자기 아픈데 우리 엄마도 참... 우리 엄마 진짜 나도 참 힘들다. 어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는지 모르겠어. 일단 당분간 오시지 말라고 했어. 연우는 내가 알아서 데리고 갈 테니까 자기는 그냥 쉬어. 늘상 요렇게 본인 아들만 모양 빠지게 마누라한테 사과하고 눈치 봐야 하는데 어머니는 늘 저런 식으로 무덤을 파시더라고요. 상황은 일단락되어 제 앞길이 좀 편해질 줄 알았는데 이때만 해도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우리 시댁 손희 형님이 엄청난 복병이 될 거란 걸 말이에요. 처음에 상견례 때는 그냥 허여멀건해서 사람이 잘 웃길래 마음 편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지나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저랑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아놓고 그 뒤에 얼마 안 되어 바로 연년생 아이를 임신했는데요. 세상에 그걸 갖고 저한테 임신 부심을 부리는 거예요. 동서는 아기 안 가져? 연우 낳느라고 고생한 건 알겠는데 요즘 세상에 애 낳는데 고생 안 하는 집이 어딨어? 그러지 말고 둘째 얼른 가져. 혼자면 얼마나 애들이 외로운데.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마구 참견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맨날 놀면서 일거리도 일정치 않아 수입도 별로 없는 자기 남편 욕이나 하고 말이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머니도 할 말이 없었는지 마냥 형님의 저런 앓는 소리를 다 받아주는 거예요. 이러니 제가 명절 때마다 시댁 가기 싫어질 수밖에요. 그래 큰애 네가 고생이 많다. 우리 큰아들 만나서 없는 형편에 애 둘까지 가져주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근데 그게 여자로서 할 일을 하는 거야. 애네 팽겨치고 돈이나 벌겠다고 남자 위에 올라서겠다고 하는 것들은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여자가 됐으면 자식을 낳아야지. 이건 정말 대충 들어도 절 가리켜서 하는 얘기 같은데 너무너무 듣기 싫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귀 닫고 계속해서 일핑계대고 시댁 방문을 끊다 보니 저는 점점 미운 털이 박히게 되었어요. 하지만 이러나 저러나 미움받을 거면 그냥 저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미움받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남편으로부터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니 형님도 참 사는 게 한심하다 못해 어이가 없더라고요. 저 말야, 형수님, 낭비가 엄청 심한가 봐. 아니 며칠 전에 형이 웬일로 전화해서 나한테 얼마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니까. 이제 곧 둘째도 태어나는데 애들 줄줄이 낳을 거라면서 좋은 거 사야 된다고 백화점을 드나든대. 좋은 거 먹어야 된다고 비싼 것만 먹고 외식하고 말이야. 형도 결혼하고 처자식 생기니 비로소 철이 들었나 봐. 예전에 돈 막 쓰더니 이제는 허리띠 졸라매더라고. 여윳돈 없다고 조금만 빌려달라는데 그냥 어머니 아버지한테 얘기해보라고 하고 거절했어. 이런 걸 보면 이 요상한 시댁 분위기 안에 남편이 그나마 제정신이니 제가 그럭저럭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돈 꿔달라는 형 부탁 안 들어주고 선 철저히 그을 줄 알더라고요. 이후로도 형님은 둘째를 낳고 얼마 안 되어 또다시 임신 소식을 알려왔고 그때마다 흥분한 어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듣기 싫어 전화를 피했어요. 제가 볼 땐 경제력 능력이 딱히 없는데 어쩌자고 저렇게 애를 자꾸 낳아대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출산 소식을 듣고 그때마다 화려하게 호텔에서 파티를 하니 어쩌고 불러대는데 그렇게 무려 넷째를 낳을 때까지 저는 왕래하지 않았답니다. 딱 둘째 때까지만 돌잔치에 가주었고 이후로도 눈치 없이 계속 잔치를 열어댈 때는 선물만 보냈어요. 그러면서 형님과 어머니
두 사람은 똘똘 뭉쳤고 명절 때 빼고 코빼기도 안 비추는 저에게 대단한 미움을 갖고 있더라고요. 간혹 형님이 저한테 몇 번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그때마다 틱틱거리는 투로 말하는 거예요. 동서, 어머니가 연우 보고 싶어 하시는데 하나밖에 없는 둘째 손주 얼굴 좀 보여드리지 그래? 일이 많이 바쁘다는 건 아는데 그렇게 일만 하면 연우는 제대로 보는 거야? 가끔 할머니한테 맡기고 용돈도 드리고 그래. 그게 효도고 동서 좋고 다 좋은 거지. 어머니가 동서 눈치 너무 많이 보셔서 안쓰럽더라. 이런 문자까지 보내고 있는 형님을 보며 저는 더 주먹을 세게 쥐며 이들과 왕래 안 하겠다는 결심을 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고 싶은 말은 늘 형님한테 건네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저한테 연락을 하신 거예요. 안 그래도 노처녀 상사가 한창 저한테 바가지를 긁어댔던 날이라 지쳐 있었는데 핸드폰에 어머니란 이름이 뜨니까 더 짜증스럽더군요. 일단 받아봤는데 제 귀에 들려온 소리는 너무나 충격적이고 기함을 토하게 되는 얘기였어요. 바쁘냐? 그렇게 맨날 바쁘게 살아서 돈 아주 쌓아두고 사나보다 너는? 시애미한테 연락 한 통 먼저 할 줄을 모르고 말이야. 뭐 어쨌든 딴 건 아니고 너 여유 있으면 네 형님이랑 조카들 앞으로 달마다 30만 원씩 간식값 좀 보태라. 너도 알다시피 그쪽 집 입이 얼마나 많은 줄은 알지? 애가 넷이야 넷. 요즘 같은 때에 네 형님처럼 애 많이 낳고 사는 집이 어딨어? 전 너무 당황스러워서 순간적으로 말을 끊고 다시 되물었어요. 잠깐만요 어머니. 네? 뭐가요? 아니 30만 원은 무슨 소리고 그걸 왜 제가 내요? 돈을요? 무슨 말인지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갑자기 전화하셔서 무슨 말씀이신 거예요 대체? 어머니는 뭘 그리 놀라냐는 듯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시는데 진짜 너무 화가 나서 뒷목을 잡게 되더라고요. 야, 연우가 곧 있으면 초등학교 갈 텐데 너는 이제 노산이고 씨가 다 말랐잖냐. 그럼 애 낳는 건 끝난 거지. 그렇게 애 낳아라 할 때 기를 쓰고 안 낳더니 씨가 말라버리고 이게 뭐냐? 애 하나 키우려고 네가 그렇게 특달같이 일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러지 말고 그 잘난 돈 니네 형님네 조카들 키우는데 좀 보태라 이거야. 이럴 때 가족이 같이 돕고 살아야지. 안 그러냐? 살다 별 거지 같은 소리를 다 들었던 생각에 말문이 막혔고 이번에는 어머니가 저렇게 할 말만 하고 끊어버리시더군요. 이날 얼마나 머릿속이 왱왱거리고 어지럽던지 도무지 저는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심지어 점심때 먹은 냉면까지 체해버렸고 어린이집에서는 애가 열이 난다고 전화 오지를 않나 정말 총체적 난국이었던 날이에요. 너무 열받아서 남편을 쥐잡듯 잡을까 했지만 앞서 제가 얘기해온 바를 보시면 아시잖아요. 남편은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 등 현재에 이르기까지 늘 제 편이 되어주던 사람이에요. 크게 능력이 있고 돈을 많이 벌고 어쩌고 그런 것도 없지만 늘 수더분하게 제 옆에 서서 먹을 거 한쪽이라도 더 덜어주려고 하는 남자고요. 시댁은 정말 한숨만 나오는 인간들이지만 남편이 너무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라서 그냥저냥 살고 있었던 것이었거든요. 그래서 잠깐 둘째 임신할 생각도 했지만 어머니가 맨날 저런 식이니 절대 소원풀이를 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렇게 몇 날 며칠이 지나가는 동안 제 안에 쌓인 분노는 도저히 풀어지질 않더라고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건 어머니 혼자 생각한 그림이 아닌 것 같았어요. 분명히 뒤에서 형님이 입김을 넣었을 거란 생각밖에 들지 않았거든요. 중간에 어머니는 왜 답이 없냐, 돈 보내겠다 말겠다 대답이라도 하라고 문자를 보내시질 않나, 맨날 전화밖에 할 줄 모르던 어른이 문자까지 보내는 걸 보니 분명히 뒤에 누군가 조종하고 있는 게 맞았어요. 여기서 한 가지 비밀을 조심스레 털어놓자면 저와 남편이 아들을 임신한 것도 어찌 보면 참 기적 같은 일이었다는 거예요. 여간에서는 아기가 들어서기 힘든 환경이었는데 처음에 저는 그 원인이 저한테 있는 줄 알고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었는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된 사실은 실질적으로 저와 남편 둘 다 매우 실망스럽고 슬프게 했던 내용이었답니다. 남편이 이걸 저한테 전하면서 무척 가슴 아파했었고요. 문제가 나한테 있었구나. 정자 문제가 어쩌고 하고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마음이 그렇더라. 아무튼 좀 그래.
애기 문제는 하늘에 맡기자. 눈이 벌개져서 고개를 떨구며 말하는 남편의 모습이 너무 애처로웠고 우리는 그 뒤로 큰 욕심 안 내고 살고 있던 차에 임신이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 그 부분만 감사하기로 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양가 어른들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기로 했답니다. 이 무렵의 일들을 잊지 않고 서로 아끼며 살아가자 하던 차에 시댁은 제 속을 완전 다 뒤집어 엎은 거예요. 저의 인내심을 테스트하는 건지 어머니의 저 말 같지 않은 통보 며칠 뒤에 이런 문자를 받아보게 된 거예요. 보자마자 저는 저도 모르게 험한 소리가 튀어나왔어요. 아니 진짜 이것들이 미쳤나? 뭐라는 거야 정말? 이런 소리를 육성으로 뱉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제 핸드폰 안에 형님으로부터 온 아주 몰상식한 문자 한 줄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것도 아무런 인과관계 설명도 없는 내용 한 줄. 어느 은행 어디로 돈 붙이라는 계좌번호와 예금주 이름만 찍어서 보낸 거 있죠? 여기서 폭발해버린 저는 곧장 형님에게 전화해서 따졌고 형님은 그새 자기 뜻은 아니라면서 기를 써가면서 발뺌하는 거예요. 어머 동서, 왜 나한테 화를 내? 나는 어머니가 자기한테 계좌번호 얼른 찍어서 보내주라고 몰라서 못 보내주는 모양이라고 하시길래 보낸 것뿐이야. 진짜 이게 말인지 뭔지 도통 어이없는 소리 아닌가요? 자기랑 어머니가 한 팀이 되어서 한 일은 아니라고 발뺌하면서도 은연중에 본인도 뜻이 다르지 않다는 걸 결국 실토하더군요. 근데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동서, 이게 그렇게 자기가 막 화낼 일인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이 집에 시집와서 내가 애를 넷이나 낳아줬잖아. 그것도 싹 다 아들로 말이야. 그럼 자기는 내 덕분에 마음의 짐 좀 덜어낸 거 아니야? 솔직히 어머니 말도 크게 틀린 거 없지. 뭐 내가 그렇게 하라고 한 건 절대 아니고 내가 얘네들 넷 낳아놓고 애들 아빠 수입 때문에 벅차하는 거 아시니까 어머니는 다 두루두루 생각해서 말씀하신 것 같아. 너무 그렇게 예민하게 색안경 쓰지 말고 월 30이면 동서한테 그렇게 부담되는 돈은 아니잖아. 이때 어이없어서 그냥 듣고 있는 제가 뭐 수긍이라도 해서 듣는 줄 알았던지 형님은 이어서 망언을 쭉 늘어놓더라고요. 솔직히 당장 쫓아가서 문 열고 나오라고 얼굴 보고 싸우고 싶은 기분이었는데 말이에요. 애 넷 키우는데 월 30 보내봤자 진짜 말 맞다나 간식값 정도밖에 안 돼. 그걸로 애들 문화센터도 못 돌리고 학원은 더더욱 못 보낸다니까. 옷값은 또 어떻고. 그리고 자기 돈 잘 버니까 연우 하나 키우면서 맨날 학원 돌리고 직장 다니는 거 아니야? 애 하나에 돈 벌고 있으면 얼마나 여유롭겠어? 나도 자기처럼 살고 싶다. 그럴 때 위에 조카들한테 보태면 얼마나 서로 덕이 되고 좋아? 자기 한 200~300 버는 거 아닌가? 그럼 세 식구끼리 돈 많이 안 나갈 거 아니야. 이쯤에서 저는 도저히 참지 못하고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웬만해선 절대 하지 않으려고 했던 방법에 손대게 되었네요. 바로 남편에게 알리는 방법이었는데요. 그간 하도 제가 시댁에 대한 불만을 표해왔던지라 웬만하면 참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대놓고 계좌번호까지 보내놓고 당당하게 내놓으라고 하는 꼴을 보니 넘길 수가 없겠더라고요. 전 최대한 제 감정은 다 빼고 어머니와 형님이 요구한 내용만 간단하게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모든 내용을 다 듣고 기겁한 남편은 퇴근길에 결국 저와 함께 시댁으로 향했답니다. 연락도 없이 들이닥친 저와 남편을 보고 어머니는 엄청 놀라셨더군요. 그도 그럴게 둘 다 상기된 표정으로 누구냐고 묻는 말에 성질을 버럭 내면서 답을 했으니까요. 아니, 말을 하고 오지 갑자기 이게 웬... 근데 표정들이 왜 그러냐? 무슨 일 있어? 남편은 어머니의 이런 반응이 어이없었는지 곧장 신발을 벗어던지고 시댁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앉지도 않고 서 있는 상태로 어머니를 향해서 소리 지르듯 말하더군요. 엄마, 나 좀 엄마한테 설명을 들어야겠네. 이게 뭔 소리야? 뭐? 우리 보고 형네 매달 얼마씩 보내라고? 엄마, 우리는 뭐 땅 파면 돈 나와? 그리고 그런 일을 어떻게 상의 없이 그냥 정해? 나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이 사람한테만 얘기했어? 뭐 어쩌라는 거야? 쉴 새 없이 쏘아붙이는 남편을 보며 저도 속에서 막 열이 오르는데 더 황당한 건 어머니의 시선이었어요. 아들이 자기한테 따지는 모습을 보고 외려 절 마구 노려보시는 거 있죠? 네가 말했냐?
붙이라는 돈은 안 붙이고 왜... 아휴, 하여간 진짜 맨날 집안 분란을 만들어 정말. 이쯤 되니 저도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이 뭐라고 하려던 걸 제가 말을 자르고 따졌어요. 어머니, 집안 분란이라뇨? 저 기분 좀 나쁜데요? 저희 연우 하나 키우고 해도 애가 아프고 이래저래 돈 들일 일 많아요. 우리가 언제 어머니한테 금전적으로 뭐 요구하고 득본 게 있나요? 그런 것도 없이 저희끼리 알아서 자립해서 잘 살고 있는데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세요. 그리고 이런 건 부부가 나란히 같이 상의해야지 저 혼자 결정할 일인가요? 그럼 어머니는 왜 저한테만 얘기하신 거예요? 왜 본인 아들한테는 말씀 안 하셨냐고요? 저 역시 눈이 뒤집어져서 마구 어머니한테 따져댔고 어머니는 거기에 맞받아쳐서 대답할 말은 없으니 그냥 인상만 쓰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끝까지 쌩고집을 부리면서 계속해서 막 짜증만 내시는 거예요. 아이 뭐 내가 니네 돈 뜯어서 나만 잘 살려고 한 소리야? 나 달라고 그랬냐? 나 말고 니네 형, 네 아주버님네 좀 도와주라고 그런 건데 그게 이렇게 밤중에 둘이 쌍심 지키고 쫓아올 일이야? 이 말도 어이없어 죽겠는데 어머님은 마침 잘 왔다면서 저한테 평소에 있던 불만을 마구 쏟아내시는 거예요. 저 정말 혈압이 올라서 쓰러지려던 차에 남편이 이때 반박을 해서 그나마 겨우 서 있었어요.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솔직히 큰애네가 애를 넷이나 낳았잖냐. 둘째 너는 한 게 뭐가 있어. 애 하나 낳아놓고 뭘 그리 잘났다고 집에 드나들지도 않고 말이야. 너 그거 갖고 내가 한마디도 안 하고 참은 거 보면 너 나한테 잘해야 돼. 나 같은 시어머니가 어디 있냐고. 이쯤 듣고 있으니 너무 화가 나다 못해 눈물이 나려는 찰나 남편이 기어이 이때 껴들어서 어머니에게 엄포를 놓더라고요. 엄마 그만 좀! 그만 좀 해 진짜! 대체 왜 그래? 왜 그러냐고! 이 난리까지 벌어진 걸 보니 시댁 오기 전에 아들을 친정에 맡겨놓고 우리 둘만 오기를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니는 자기한테 큰 소리로 대드는 아들의 모습을 보고 움찔했던지 그때는 입을 다무시더군요. 그리고 뒤이어 들려오는 소리를 들으시더니 점점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바뀌었어요. 엄마, 진짜 이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엄마는 진짜 왜 그래? 왜 이렇게 엄마 아들 비참하게 만드냐고. 우리 연우 가진 것도 진짜 힘들게 가진 거야. 이거 병원 가보니까 다 내 잘못이래. 내가 문제가 있대. 애기 못 가질 수도 있다고 했는데 정말 하늘이 도와서 생긴 거야.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아니 있다고 쳐도 어떻게 그래? 엄마 아들 마누라한테 왜 그런 식으로 말을 하냐고. 그럼 내가 이 사람 보기 창피해서 같이 어떻게 살아? 남자 구실도 못하는데. 어머니는 얼굴이 순간적으로 굳어지더니 뭘 생각하는지 몰라도 입을 꾹 다물고 눈을 연신 여기저기 굴리고 계시더군요. 솔직히 이쯤 되면 어머니는 저한테 사과하실 게 아주 많거든요. 임신되기 전에 저한테 해댔던 말들은 정말 끔찍한 수준이었어요. 애 낳고 수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을 정도로요. 그런데 이 순간에도 너무 얄미운 건 오로지 자기 아들만 달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거 의사가 돌팔이 아니냐? 진짜 맞아? 네가 뭐가 문제가 있어? 그러지 말고 병원은 한 군데 말고 여러 군데 다녀봐야 하는 거야. 의사가 잘못 본 건지 누가 하냐? 그러자 남편은 너무나 답답했는지 막 고함을 치더라고요. 엄마! 내가 뭐 안 해보고 하는 말인 줄 알아? 그런 얘기 하면 할수록 비참하니까 그만해. 지금 그런 걸 따질 때야? 그러니 어머니는 무안해하면서도 곧 죽어도 제 앞에서 본인이 잘못 알았고 잘못 판단했다는 것은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여전히 미간을 찌푸리고 입은 삐뚤어져서는 자기 애들 문제가 많잖아에 알려진 지금 순간만 수치스러워 하시더군요. 그러고 한참을 우리 사이에 정적이 흘렀어요. 저도 기력이 너무 빠지고 다 짜증나고 지겹게 느껴지더라고요. 씩씩거리던 와중에 여러모로 지쳐서 이제 그냥 다 필요 없고 집에 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래서 얼른 마무리하고 일어서려고 하는데 대체 우리 어머니 같은 사람은 어떻게 이해시켜야 하는 걸까요? 뒤에 이어지는 말이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일단 그건 그렇다 치고 지난 일이니 뭐 이제 와서 왈가왈부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 그건 그냥 넘기고 니네 말이야 돈이 그렇게 없냐? 없지는 않잖아. 둘이서 같이 벌고 애 하나뿐이니까 그 정도 내는 거 뭐가 어렵냐. 30만 원이 너무 크게 느껴지면 딱 20만 원만 하자. 어떠냐? 응? 쟤네 진짜 힘들다고 하니까 니네가 좀 너그럽게 도와줘라. 그러자 남편이 벌떡 일어나면서 엄마가 낳아놓은 자식을 왜 자식들끼리 책임지게 하냐고. 그렇게 안쓰러우면 집 팔고 차 팔아서 엄마가 형네 집에 돈 대줘. 아무 말 안 할 테니까. 그리고 말이야, 내가 먼저 연락하기 전까지는 나나 이 사람한테 연락하지 말아줘. 부탁이니까. 그렇게 마무리 짓고 나와버린 뒤 남편은 집에 오자마자 시댁 단톡방을 정리해버리더군요. 자기도 이거 그냥 나가버려. 거기서 뭔 얘기를 하겠어. 진짜 너무 속 시끄럽고 다 짜증이 난다. 엄마나 아버지나 형이나 형수나 연락 와도 다 받지 말고 그냥 무시해. 회사 일도 짜증나는데 우리 집까지 이렇게 나를 피말리냐 진짜. 이 부분은 저도 너무나 바라던 바였지만 너무 앞에서 좋아하는 내색을 할 수는 없기에 그냥 알겠다고 했어요. 실제로 어머니는 그 다음날 저한테 엄청나게 전화를 걸어댔고 잘 쓰지도 못하는 문자를 마구 보내시더군요. 아들이랑 연락이 안 된다. 네가 좀 가운데서 어떻게 해봐라 등 눈치코치 없는 소리들을 해대셨어요. 그거 일일이 답장해줄 기분이 아니었기에 그냥 다 무시하고 지냈답니다. 저보고 무슨 너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는 둥 어쩌고 저쩌고 한탄하는 소리를 하시더군요. 이후로 전화 횟수는 많이 줄었어요. 그래도 끈질기게 어머니로부터 전화는 계속 걸려왔고 중간중간 형님한테도 문자가 왔어요. 근데 저는 그 문자를 아예 읽지도 않고 무시해버렸죠. 솔직히 그때는 읽을 기력조차 없었어요. 저희도 그동안 남편이 퇴사하느라 집에 일도 많았고 서로 더 결속력을 다지자고 여행도 다녀오고 정말 바쁘게 지냈거든요. 그러고 나서 두어 달쯤 지났을까요? 그날 저는 일찍 외근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집 앞에 있는 둥그스름한 형체를 보고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거의 기절할 뻔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저희 어머니였어요. 평소와는 다르게 아주 초췌한 몰골로 눈이 반쯤 감긴 채로 서 계신 거예요. 저를 보자마자 다급하게 저를 불러대셨어요. 예, 영미야. 너 왔구나. 제발 문 좀 열어줘라. 물 한 잔만 주라. 저는 너무 당황해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어머니는 계속 문을 열어달라고 물이라도 달라고 하셨죠. 정말 누가 보면 제가 집에 뭐라도 감춰두고 안 주는 줄 알았을 거예요. 혹시 또 돈이나 뭐 떼갈 거 없나 확인하러 오셨나 싶어서 짜증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나이 드신 분이 저렇게 집 앞을 지키고 서 계신데 문을 안 열어드릴 수도 없었죠. 결국 어머니를 집 안으로 모시고 차 한 잔을 내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너무 예민했었나 봐요. 어머니는 딱히 트집 잡으러 오신 것 같지 않았어요. 자세히 보니 평소 멋내기를 그렇게 좋아하셨던 분이 머리도 안 감으신 것 같고 얼굴에 화장기도 하나 없었어요. 심지어 눈도 반쯤 감겨있고 어깨는 축 늘어져서 정말 힘이 하나도 없어 보였죠. 몇 분이 지나고 나서야 어머니가 차 한 모금을 드시고는 숨을 고르시더라고요. 그러고는 쉰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내셨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저는 너무 놀라서 도저히 믿기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고 되물었죠. 뭐라고요? 형님이 집을 나갔다고요? 어머니는 계속 조용히 말씀을 이어가셨어요. 그래, 그게 그렇게 됐어. 큰애가 애들 다 놔두고 집을 나가버렸어. 그리고 네 아주버님한테 이혼하자고 요구한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그 잘난 형님이 애 넷을 두고 집을 나갔다고요? 심지어 이혼까지 요구한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들고 있던 찻잔을 미끄러뜨릴 뻔했어요. 아니, 왜요? 도대체 이유가 뭐래요? 집을 왜 나간 거죠? 이혼이라뇨. 아휴,
걔네 집이 아주 엉망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줄은 몰랐지. 어머니의 말을 들어보니 형님은 우리 쪽에서 더는 떨어질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는 완전히 절망해버린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 아주버님을 붙잡고 계속 바가지를 긁었대요. 솔직히 우리 아주버님도 원래는 좀 대책 없이 살았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는 처자식이 생기니까 아이 넷을 먹여 살리려고 정말 열심히 일했거든요. 낮에는 남의 일 해주고 틈틈이 배달 알바에 대리운전, 청소까지 했어요. 한 몸이 10개라도 부족했을 만큼이요. 그런데도 우리 형님은 시간이 나기만 하면 백화점에 가서 뭘 사느라 바빴대요. 돈 씀씀이가 해프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애 넷을 둔 엄마가 저렇게까지 대책이 없을 줄은 정말 몰랐죠. 어머니 얘기를 듣고 나니 솔직히 마음이 좀 복잡해졌어요. 형님이 안쓰럽긴 했지만 저희에게까지 그 부담을 넘기려는 모습에선 여전히 짜증이 났거든요. 그러고 나서 어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떼시더라고요. 영미야, 그래서 말인데 내가 돈 달라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네가 가끔 와서 조카들 좀 봐주면 안 되겠니? 무릎도 아프고 허리도 안 좋아서 병원에서 이제는 움직이지 말라고 하더라. 일주일에 한두 번만이라도 와줄 수 없겠니? 와, 여기까지 들으니까 정말 환장할 것 같더라고요. 이제는 조카들 뒷바라지까지 저한테 넘기겠다는 건데 정말 기가 차고 한숨이 나왔어요. 차라리 모른 척하고 싶었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근데 더 황당한 건 그때였어요. 마침 남편이 볼일을 보고 집에 들어왔거든요. 남편은 집에 와서 어머니가 와 계신 걸 보더니 깜짝 놀라서 눈이 휘둥그레졌죠. 제가 빠르게 지금까지의 사정을 설명했어요. 남편은 말없이 듣더니 잠시 눈을 꼭 감고 깊이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리고는 결국 한숨을 푹 쉬고 나서 어머니에게 딱 잘라 말했어요. 엄마, 이제 그만하고 가셔. 내가 아버지한테 전화할게요. 모시러 오시라고. 이제는 우리 집에 오지 마세요. 우리 이제 그만 연락하고 살자고요. 더는 할 만큼 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어머니는 또 울음을 터뜨리셨어요. 아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니? 아유, 서럽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셨죠. 하지만 남편은 이미 결심이 선 것 같았어요. 더는 어머니의 울음에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그날 남편은 시댁과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사실 진작에 끊었어야 할 일이었는데 남편이 힘들어할까봐 저는 계속 기다렸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남편도 더는 견디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저희는 그날 이후 시댁과의 모든 연락을 차단하기로 했어요. 그 뒤로 아주버님에게까지 연락이 오긴 했지만 이번엔 정말 마음을 독하게 먹고 완전히 차단했어요. 남편에게도 말했죠. 여보, 이제 정말 그만해요. 더는 형님이나 아주버님과 얽히지 말자고요. 남편도 그러겠다고 했고 결국 저희는 이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는 정말 시댁 문제로 더는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요. 가족이라는 게 이렇게 짐이 될 줄은 몰랐어요. 가족이라면 도와줘야 한다는 의무감에 얽매여서 저도 한동안 참았지만 이제는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더라도 그냥 이기적으로 살겠다고 마음먹었어요. 더는 참고 살 수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더 일찍 끊고 살았어야 했다고 후회가 되긴 했지만 지금이라도 이렇게 끊을 수 있게 돼서 앞으로는 절대 다시 얽히지 않을 생각이에요.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처음부터 아니다 싶으면 그냥 빨리 끊으세요. 괜히 미련 두고 참다가는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길지도 몰라요. 이제부터는 저희 세 식구, 남편, 저, 그리고 아이, 우리 셋만 생각하며 살 거예요. 다른 사람들 얘기에는 귀 닫고 우리 가족만 행복하게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동안 속에 담아왔던 말들을 이렇게 털어놓으니 속이 시원하네요. 앞으로는 저희도 우리 가족만 생각하고 더 이상 다른 가족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살아갈 겁니다.